안녕하세요. 배약사와 함께하는 120세 장수TV의 약사 배철영입니다. 제 1탄에서 설명드렸던 건강한 식단과 2탄에서 설명드렸던 일상생활 속의 4가지 꿀팁, 그리고 오늘은 규칙적인 운동에 대하여 설명드릴 텐데요. 이 모든 것을 열심히 하더라도 설탕 덩어리를 드시게 되면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그것부터 우선 짚어드리고 운동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탕과 꿀은 모두 같은 설탕 덩어리입니다. 백설탕, 브라운 설탕,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당연히 설탕 덩어리를 먹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래전부터 우리나라에서는 자양강장제로 꿀을 많이 드시는데 꿀에 좋은 효과가 있긴 합니다만 혈당 스파이크를 올리는 안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꿀의 주성분은 과당과 포도당이지만 미네랄과 비타민, 항산화제가 들어있다고 아주 귀하게 아껴서 드시는 분들이 있는데, 물론 체력 회복에는 효과가 있지만 혈당 스파이크를 유발해서 건강에 아주 안 좋습니다. 벌집을 구성하고 있는 프로폴리스 성분은 항염작용이 있고 항균 효과도 있고, 특히 잇몸이라든지 편도선염 등 구강위생에 대단히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해서 프로폴리스 익스트랙트를 드시는 건 좋지만, 프로폴리스를 드시기 위해서 벌집 자체를 드시는 것은 벌집에 꿀이 워낙 많이 함유되어 있어서 혈당 스파이크를 유발하므로 벌집을 통째로 드시는 건 삼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콜라와 사이다는 탄산수로서 당연히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피하셔야 되는데, 얼마나 많이 당분이 들어있냐면 콜라 한 캔에 당분이 39g, 사이다도 37g, 각설탕으로 치면 근 10개 정도가 들어있는 셈입니다. 또 조심하셔야 될 게, 과일 주스 중에서 마트에서 판매하고 있는 레디메이드 과일 주스는 착즙 형태로 만들어져 있으면서 달달한 맛을 증폭시키기 위해서 액상 과당이 무척 많이 들어 있습니다. 해서 오렌지 주스에는 당분이 45에서 55g, 포도 주스는 60에서 70g, 사과 주스도 50에서 60g, 델몬트 주스 경우 50에서 65g이 들어 있습니다. 피하시는 게 좋고요. 대신 생과일 주스를 드시면, 생과일 주스는 식이섬유를 다량 함유하고 있고 과당도 훨씬 적게 함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신선한 비타민이랑 미네랄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생과일 주스는 많이 드시기를 추천합니다.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가장 쉽게 가장 많이 마시는 게 커피 믹스입니다. 커피 믹스 한 봉지 정도는 뭐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으신데요. 커피 믹스의 함량을 살펴보면 한 봉지 무게가 약 12에서 15g 정도 됩니다. 그 안에 커피는 1, 2g 들어있고요. 설탕이 약 50% 차지하고 있는데 설탕이 6에서 7g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커피 믹스를 하루에 한두 봉지만 드셔도 혈당 스파이크가 올라가고 고혈당에서 내려올 수가 없습니다. 아메리카노 커피는 당분이나 지방이 거의 없고 다이어트와 혈당 관리에 매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블랙커피는 하루에 한 3잔에서 5잔 정도 드시는 게 특별히 수면장애만 없다면 당뇨병 관리에 되려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약국에서 많이들 사서 드시는 자양강장제, 바카스, 원비, 비타500 등에도 한 병에 당분이 10에서 12g 정도 들어있기 때문에 자주 마시면 혈당 관리에 대단히 악영향을 미치겠습니다. 더욱 조심하셔야 될 것은 에너지 드링크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레드불 같은 에너지 드링크에는 한 캔에 당분이 27g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카페인이 80mg 정도 들어있는데 피로회복에 빠른 효과와 각성 효과가 뛰어난데 더불어서 혈당 스파이크가 100mg 이상 발생을 합니다. 케이크와 달달한 빵, 쿠키, 이 모두 다 설탕 덩어리입니다. 공복에 드시기보다는 식사 후에 섭취하면 식사 전에 비해서 훨씬 혈당이 적게 올라갑니다. 이런 케이크와
쿠키 등은 디저트로 섭취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디저트 효과를 한번 살펴보면 공복에 파인애플 2조각을 먹으면 금방 혈당이 40에서 50ml 상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식사 후에 파인애플 2조각을 드시면 혈당이 15mg만 상승하게 되는데, 이렇듯 디저트로 드시면 혈당 상승폭이 대폭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식후 30분 이내에 운동을 하자. 운동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운동이 몸에 좋다는 건 모르는 분은 아무도 없을 텐입니다. 운동은 체력 향상과 질병 예방 및 건강 장수에 필수적입니다. 특히 당뇨병 환자와 당뇨 전 단계에 계신 분들이 혈당 조절과 건강 개선에는 운동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당뇨병에 좋은 운동은 어떤 운동이 있겠는가? 한국 당뇨병 학회 그리고 미국 당뇨병 학회에서 추천하는 운동을 보면 유산소 운동이라는 것은 달리기, 수영, 등산, 자전거 타기 등이 있는데, 이 운동은 땀이 나게 하셔야 됩니다. 하루 30분 이상 땀이 나게 일주일에 5일 이상 운동하기를 권장하고 있고요. 근력 운동은 아령, 덤벨 운동, 요가, 필라테스 등이 있는데 하루에 30분 이상 일주일에 2-3번 하기를 권장하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가벼운 운동보다는 격렬한 운동을 했을 경우 15분씩 일주일에 5번 혹은 30분씩 일주일에 3일 이상을 하기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꼭 유념하셔야 될 게 비활동 제한, 신체 운동을 거의 하지 않고 TV를 4시간, 5시간 보시거나 컴퓨터 앞에 오래 앉아 있는 것을 피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유산소 운동을 할 때 친구분들하고 2시간, 3시간 하염없이 얘기하면서 걷는 경우가 있는데 조금 빨리 땀이 나게 걷는 게 좋겠습니다. 음식을 통해서 포도당이 혈액으로 유입되면서 혈당 스파이크를 발생시킵니다. 그리고 음식으로 흡수된 포도당이 혈액을 통해서 80% 이상이 근육으로 전달이 되는데, 식후 30분 이내에 운동을 하면 글루코 트랜스포터가 세포막으로 이동해서 포도당을 근육세포로 흡수시키는 효과가 훨씬 더 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식후 30분 이내에 운동을 하면 혈당 스파이크 예방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그 예를 살펴보면 쌀밥과 돼지고기, 채소 먹고 운동하지 않으면 혈당이 40에서 45mg 상승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반면 똑같은 음식을 드시고 식사 후에 10분간만 산책을 해도 혈당이 15mg 정도만 상승해서 운동하지 않은 경우에 40에서 45mg 상승한 것에 비해서 혈당이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예로 도넛을 먹으면 혈당이 거의 90에서 100mg 상승을 합니다. 근데 도넛을 먹고 청소를 하면 혈당이 32mg 밖에 오르지 않습니다. 즉 식사 후에 급격히 오르는 혈당 스파이크는 식사 후에 가벼운 운동만 하더라도 혈당 스파이크를 줄일 수 있고 혈당 상승폭을 대폭 감소시켜서 혈당 관리에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CGM을 착용해서 혈당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확인한 경우입니다. 빵과 감자칩을 먹고 운동은 하지 않고 4시간 동안 운전만 하였을 경우에 1시간 뒤에 혈당이 173mg로 급증하였는데, 똑같은 음식 빵과 감자칩을 먹고 1시간 반 정도 산책을 하고 나서 1시간 뒤에 보면 혈당이 116으로 약 50에서 60mg이 적게 올라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예는 케이크 4조각과 쿠키 20개를 먹고 운동을 안 하였을 경우에는 혈당이 191mg로 약 8-90mg가 상승하는 혈당 스파이크를 보이는데, 똑같은 케이크 4개와 쿠키 20개를 먹기 전에 계란 1개를 먹고 1시간 산책을 하면 혈당이 139mg로 약 50mg 적게 올라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식사 후에 운동을 하는 것은 혈당 관리에 대단히 효과적이면서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간단한 운동도 좋지만 격렬한 운동이 당뇨병 예방과 혈당 관리에 최고라는 그런 주장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격렬한 운동이란
본인의 최대 심박동수의 75에서 85%에 도달을 하는 운동입니다. 본인 최대 심박동수란 220 빼기 나이를 하면 되는데요. 나이가 60일 경우에 220 빼기 60 하면 160이 되고 75에서 85%에 도달하는 것은 약 125에서 135 정도가 되겠습니다. 본인이 운동을 해서 심박동수가 본인 최대 심박동수의 80% 전후에 도달할 정도가 되면 엄청 격렬하게 운동했다라고 본인이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격렬한 운동이 우선 심폐기능을 개선시켜 줍니다. 모든 운동은 심폐기능을 개선시켜 주는데 특히 격렬한 운동으로 심폐기능이 개선되면 수명 연장 효과가 뛰어나고 그 중에서도 격렬한 운동 중에 가장 효과가 큰 것이 히트 운동인데 고강도 인터벌 운동이라고 노르웨이 4x4 히트 운동이 유명합니다. 히트 운동이란 하이 인텐시티 인터벌 트레이닝이라고 하여 고강도 인터벌 운동인데 짧은 시간 안에 운동 효과를 극대화하는 운동 방법입니다. 격렬하게 운동하고 잠시 휴식하고 다시 격렬하게 운동하고 휴식하고 운동과 휴식을 짧은 시간 동안 계속 반복하는 운동으로서 운동 효과가 극대화되는데 특히 당뇨병과 신진대사의 건강에 대단히 좋은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더불어서 히트 운동을 하게 되면 젖산이 생성되는데 젖산 또한 당뇨병 관리에 대단히 좋은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히트 운동의 종류는 1분 빨리 걷고 1분 천천히 걷고 1분 빨리 걷고 1분 천천히 걷고를 10번 하면 20분 정도 시간이 소요되는데 그렇게 무리하지 않고 긴 시간을 운동하는 게 아니고 짧은 시간 20초에서 1분 혹은 4분 하고 가벼운 운동으로 똑같이 쉬었다가 다시 반복을 하는 것인데 실내 달리기를 하거나 사이클링을 하고 다시 3분간 쉬고 하기를 반복을 4번을 하면 총 소요시간이 25분 걸립니다. 그런데도 이 운동 효과는 대단히 뛰어나서 근육도 굵어지고 지구력도 향상되고 혈당 관리나 체지방 개선 등의 효과는 엄청납니다. 이 방법이 노르웨이 4x4라고 명명된 것은 노르웨이 국가대표 스키 선수들이 이 방법으로 늘 훈련하기 때문입니다. 6주간 일주일에 3, 4일씩 하루 20에서 60분씩 격렬한 운동을 하면 혈압이 8에서 12mm 정도 감소합니다. 혈압이 있는 사람들이 격렬한 운동을 하면 혈압과 심장 그리고 뇌에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격렬한 운동을 통해서 젖산이 생성이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고 있듯이 근육통을 유발을 합니다. 운동을 많이 해서 젖산이 생겨서 근육통을 유발하기 때문에 젖산이 건강에 안 좋은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젖산은 또 다른 좋은 효과를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젖산이 생기면 인슐린과 똑같은 역할을 하면서 공복혈당과 식후혈당을 감소시키고 인슐린 생성을 촉진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췌장을 보호하는 효과 또한 있겠습니다. 그래서 운동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오른쪽에 보여드리듯이 혈당이 그렇게 많이 올라가질 않습니다. 즉 포도당 내성이 발달해서 고탄수화물을 섭취하여도 혈당이 140mg을 넘지 않고 항상 건강하게 혈당 관리가 됩니다. 정상인들은 왼쪽의 그래프처럼 식사를 할 때마다 혈당이 많이 올랐다 내려오기를 하루 3번 반복을 하는데 운동을 많이 하게 되면 포도당 내성이 발달하여 혈당 변화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렇게 이동하여 훨씬 건강하게 체력 관리가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젖산은 뇌에서는 BDNF를 증가시킵니다. 아마 BDNF라고는 조금 다소 생소하실 텐데요. BDNF는 Brain Derived Neurotrophic Factor의 준말인데 요게 많이 생기면 뇌에서 해마에서 새로운 신경 생성을 촉진하고 학습 능력도 뛰어나고 기억력도 개선될 뿐만 아니라 새로운 신경이 생성이 돼서 뇌가 젊어지는 역할을 하게 되겠습니다.
격렬한 운동은 항암 효과가 있는데요. 격렬한 운동을 하면 숨만 가쁜 게 아니고 혈액순환도 굉장히 빠르게 상승합니다. 한 연구 논문에 의하면 유산소 운동을 열심히 하면 3기 대장암 환자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하였는데 암 재발률이 40% 감소하고 운동하지 않은 사람 대장암 환자에 비해서 운동을 많이 한 환자들은 암 사망률도 63% 감소하였다고 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심폐기능이 정진되고 수명이 연장되며 고혈압도 개선됩니다. 뿐만 아니라 운동을 통한 혈당 감소 그리고 격렬한 운동의 부산물로 생성되는 젖산이 포도당 수송체를 세포막으로 이동시켜 그 효과가 48시간 동안 지속됩니다. 또한 젖산이 근육의 미토콘드리아 생성을 촉진하여 근육을 증가시킵니다. 중간 강도의 지속적인 운동을 하는 것보다 히트 운동을 하는 게 훨씬 더 좋다라는 효과를 통계적으로 발표한 자료가 있습니다. 이 자료는 50가지의 무작위 대조 실험과 대규모 메타 분석을 통해서 히트 운동과 중간 강도의 지속적인 운동의 효과를 비교한 것인데요. 그 결과를 보면 히트 운동이 심폐기능 개선 효과가 뛰어나고 혈압 감소, HDL 상승, 중성지방 감소 등도 효과가 훨씬 뛰어납니다. 뿐만 아니라 당뇨에 좋은 혈당 개선, 인슐린 민감도 개선 등의 효과도 뛰어나고요. 미토콘드리아 생성과 NO 생성을 촉진해서 심장 기능을 향상시키고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효과 또한 뛰어납니다. 자기에게 가장 좋은 운동이란 것은 우선 하기 쉽고 자주 할 수 있고 또 본인이 좋아하는 운동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도 매일매일 규칙적으로 자주 하시면서 점진적으로 조금씩 강도를 높여가면 건강 정진 효과가 훨씬 더 커지겠습니다. 그리고 꾸준히 하기 위해서는 가능하면 친구와 함께, 파트너와 함께 하시기를 권해드리고요. 그리고 혈당 스파이크를 막기 위해서는 같은 운동을 하더라도 식사하고 30분 이내에 운동을 시작하는 게 바람직하겠습니다. 하기 쉬운 간단한 운동이면서 운동 효과가 큰 엑서사이즈 스낵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말로 운동 간식은 히트 운동의 일종인데요. 1, 2분간 격렬하게 운동을 한 차례 하고 그렇게 하면 심박동수가 최대치 한 75% 이상으로 올라가게 되는 간단한 운동인데 아파트 계단을 빨리 오르기, 두개청을 2칸씩 빨리 오르고 다음 두개청을 천천히 오른다든지 또다시 두개청을 2칸씩 빨리 오르고 다음 두개청은 천천히 걸어 올라간다든지 식사 후 스쿼트 10개씩 하루 3번 또는 팔굽혀펴기 10개와 런지 5개를 하루에 3번씩 한다든지 이러한 간단한 운동을 하루에 서너 차례 여러 차례 실시를 함으로 해서 건강관리에 아주 유익한 효과를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요즘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많이 착용하고 있기 때문에 영국의 바이오뱅크 데이터에서는 이 데이터들을 분석을 해서 운동 간식의 장수 효과를 발표하였는데요. 격렬한 운동을 1, 2분씩 하루 3번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운동하지 않는 사람들에 비해서 심혈관 관련 사망률이 50% 감소되고 암 관련 사망률 또한 40% 감소되며 전반적으로 사망률이 40% 감소하여 수명이 연장됨을 확인하였습니다. 오늘 강의를 요점 정리하면 우선 탄산수와 마트 판매용 과일 주스를 먹지 말자. 그리고 에너지 드링크와 커피 믹스도 설탕 덩어리니 이 또한 먹지 말자. 생일 케이크와 쿠키 등을 먹어야 할 때는 식사 후에 디저트로 먹자. 그리고 그 중에서도 특히 히트 운동을 비롯한 격렬한 운동이 효과가 크지만 본인의 상황에 맞게 적당한 운동을 선택하여 즐기면서 꾸준히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식사 후 30분 이내에 운동을 하면 혈당 관리에 더욱 효과적입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120세 인생을 응원합니다. 120세 장수TV의 배학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